자, 해류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 해류의 뜻은 이렇게 알면 돼. 바닷물에 일정한 흐름이에요. 일정한. 자, 선생님이 일정한이라고 썼으니까 해류의 흐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얘기죠. 태우는 카메라가 꺼져 있다. 카메라를 켰는데 켰는데 이래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 네. 선생님은 잘 보이지? 이게 카메라 끈 건데. 카메라 켜도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은 잘 보이지? 네. 우선 그대로 해. 네. 자, 거기에서 일정한이라고 썼으니까 이 해류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랬을 때, 자, 발생 원인, 가장 큰 원인이 뭐겠어? 바람이에요, 바람. 자, 우리 바람이 불면 물이 그 바람 부는 쪽으로 흘러가잖아. 그치? 자, 태우 보이는데 이제 밑으로 돼 있다, 카메라가. 근데 어디 천정으로 향해 있나 보다. 안 되는데. 제가 볼 땐 또 안 돼요. 그냥 그 선생님 잘 보이면 그대로 해. 네. 자, 이대로 놓고, 자, 지속적인 바람이 발생 원인이에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해류의 수온에 따른 분류를 한번 배워보자, 분류. 자, 첫 번째, 한류, 난류 들어봤죠? 네. 네. 한류는 찬물이에요. 네. 수온이 낮다. 자, 이 수온이 낮은 이 해류는, 자, 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그러니까 극쪽에서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쪽에서 적도 쪽으로 내려와요. 한류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몇 가지 조금만 더 넣는다면은 이게 한류는 있지? 자, 염분이 낮아요. 우리 염분 배웠잖아. 염분이 낮다. 자, 요 정도만 하자. 그 다음에 난류가 있어. 자, 따뜻한 물이에요. 수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염분이 높아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게 해류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있지. 두 번째, 우리나라 근해 해류. 요거만 배우면 끝나요, 해류는. 근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를 흐르는 해류는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건 지도상으로 외워둬야 돼. 자, 지도를 우리나라 지도 간단하게 한번 그렸다고 보자. 자, 여기 이렇게 일본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해류가 있어요. 이게 난류겠지? 네. 그래,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니까 이게 쿠로시오 해류예요. 그런데 이 봐봐, 쿠로시오 해류가 여기 윗부분에서 이렇게 갈라져. 갈라져서 우리나라 서해까지 올라와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황해난류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열려있지? 네.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도 올라와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한난류. 자, 이렇게 불러. 자, 얘네는 전부 이게 스시마 해류거든. 이건 몰라도 돼. 자, 요거는 난류, 쿠로시오 난류에서 뻗어나온 갈라진 해류들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찬물이야, 이게.
연해주 한류예요. 자, 이 지도상에서 이렇게 이름만 알아두면 돼. 그런데 요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있지. 북한 한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자, 북한 한류인데 요게 우리나라 동해에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니 여기에 네. 네. 이걸 조경수역이라고 불러요. 조경수역. 자, 그러면 조경수역은 뭐가 조경수역인지 배우면 되겠죠. 자, 조경수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으로 자,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으로 굉장히 좋은 어장이 돼요. 자, 굉장히 좋은 어장이 돼. 왜 그러냐면 찬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겠지. 네. 그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잖아.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장이 되는데 자, 여름에는 누가 더 강해지겠니? 난류요. 그렇지, 난류가 강해져. 그러면 밀고 올라가지. 네.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북상하고. 겨울에는 한류가 강해지겠지. 네. 그래서 남하한다 그래요. 남쪽으로 내려와. 알겠니? 네. 자, 이제 해류 끝이에요. 해류 끝났습니다. 자, 질문 있나? 없어요. 자, 그러면 해류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제. 자, 이거 지우고 조류를 배워봅시다. 조류. 자, 조류라고 하는 것의 조류의 뜻은 바닷물에 하루에 있지 밀물과 썰물이 발생을 해요. 자, 하루에 2번이에요. 바닷물이 밀려왔다, 밀려나가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류에서 자, 첫 번째 원인이 뭔지 먼저 배워볼까요? 원인은 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 때문이에요. 자, 인력 때문에 물이 끌려가는 거야. 네. 근데 그 중에서 달의 인력이 더 큰 효과를 가져요. 더 큰 영향. 자, 태양보다도 인력이 한 4배 이상 강하게 작용을 해. 자, 이게 조류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조석주기라는 게 있어. 조석주기는 밀물에서 다음 밀물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또는 썰물에서 다음 썰물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네. 네, 맞아요. 썰물로 바꿔도 돼. 자,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 12시간 50분이야. 이게 조석주기라고 불러요. 밀물과 썰물이 그러면 뭔지, 만조와 간조가 뭔지 이제 용어를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조석에 나오는 자, 우리가 용어 정리라고 해볼까요? 용어 정리. 첫 번째, 밀물. 밀물은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현상이에요. 자, 이거를 밀물이라고 불러. 알겠니? 네. 자, 그럴 때 여기서 이 말을 또 배워보자. 만조. 만조는 뭐가 만조냐면 밀물일 때 바닷물의 높이, 수위라고 불러요. 수위. 바닷물의 높이야, 높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봐봐. 여기가 댐에 이게 막혀 있어. 여기가 막혀 있고 이렇게 막혀 있는 곳에 여기가 바다고 이쪽이 육지라고 해봐. 근데 바닷물이 쭉 밀려 들어와. 밀물일 때 바닷물이 여기까지 차잖아? 맞니? 네.
요 높이를 만조라 부르는 거예요. 요 높이를. 근데 바닷물이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도 물이 이렇게 얕을 수도 있지? 네. 쉽게 얘기하면 어느 때 물이 많이 들어오고 어느 때는 물이 조금 들어오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선 만조는 밀물 때 물이 들어왔을 때 그 물의 높이를 만조라고 불러. 그 다음에 세 번째 썰물. 자, 썰물은 바닷물이 밀려 나가는 현상. 자, 요거를 썰물이라고 불러. 근데 간조라고 하는 게 있어. 만조와 간조의 차이점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썰물 때 바닷물이 밀려 나간 때 썰물일 때 바닷물의 수위예요. 높이, 바닷물의 높이. 이거를 간조라고 불러. 이해됐니? 네. 자, 그랬을 때 조차라는 게 있어요. 조차. 이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조석 간만의 차라고 불러. 이거는 뭐냐면 만조와 간조 때 자, 그 물의 높이 차이야. 수위 차, 높이의 차. 알겠니? 네. 자, 그런데 그 물의 높이가 굉장히 크게 날 때가 있고 조금 날 때도 있겠지.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해보자. 이렇게 여기 댐을 막아놨는데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야. 근데 자, 여기서 만조 때 물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빠져나갈 때 물이 요만큼 빠져나가. 그러면 요만큼 몇 개 차이 안 나지? 네. 근데 또 봐봐. 만조 때 이만큼 들어왔는데 간조 때 이만큼 빠져나갔어. 그러면 요게 이만큼 차이 나지? 네. 이렇게 크게 차이 날 수도 있지? 네. 그런 차이가 클 때와 작을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사리와 조금에 대해서 배워보자. 사리. 사리라고 하는 거는 조차가 가장 클 때. 그러니까 만조와 간조 때 이 물의 높이 차이가 되게 클 때를 사리라고 부르는 거야. 네. 근데 이때 달의 모양은 삭, 음력 1일이고 그 다음에 망, 음력으로 15일이에요. 자, 삭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 달이 안 보여 이렇게. 우리 눈에 안 보일 때를 삭이라고 하고 망은 보름달이에요. 알겠니? 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조금이라는 게 있어. 조금은 조차가 가장 작을 때.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작을 때를 조금이라 하는데 달의 모양은 상현. 상현은 음력에 우리 음력이 뭔지 알죠? 네. 달력보면 조그만 글씨로 달의 모양으로 날짜를 정한 게 있어. 음력 7, 8일경. 상현과 하현. 음력으로 22에서 23일경. 일대예요. 그러면 상현은 어떠냐면 달이 오른쪽 반달 모습으로 보일 때가 상현. 하현은 왼쪽 반달 모습으로 보일 때가 하현이에요. 알겠네? 네. 요거를 우리는
조금과 살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차가 클 때와 작을 때가 있다는 거, 요런 용어로 다 정리해야 돼. 자, 책에 없는 내용까지도 선생님이 다 설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세 번째, 인천 해수면 높이를 쭉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자, 인천의 해수면 높이를 조사해 봤더니, 자, 해수면이 여기가 높을 때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인데 낮을 때야. 자, 그럴 때 해수면이 이렇게 굉장히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변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높낮이가 조금밖에 차이 안 나다가 다시 이렇게 차이가 커지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이렇게 커지고 막 이러거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이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빠질 때는 왕창 빠졌다가 근데 어떨 때는 바닷물이 조금 높아졌다가 빠질 때도 조금밖에 안 빠져 뭐 이런 차이야. 그랬을 때 이 밑에 날짜를 보면 있지 이게 1일경 음력으로 그리고 여기가 7, 8일경 그 다음에 여기가 15일경 여기가 22에서 23일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의 모양은 여기에서는 삭이라고 불러. 이렇게 안 보여. 이게 삭. 여기가 상현. 7, 8일. 달의 모양을 보고 아 조차가 클 때구나 지금은 또는 작을 때구나. 요게 망 보름달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얀. 요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이게 책에 보면 니네 보충학습란에 나와 있죠? 네. 그 그림을 선생님이 그린 거야. 거기에 보면 A, B, C, D라고 나와 있니? 네. A가 지금 선생님은 7, 8일경 쓴 거고 B가 보름달. 알겠지? 네. 그 다음에 C가 하얀달. D가 다시 삭이에요. 삭. 안 보이는 달. 됐어 안 됐어? 있어요. 그래. 그랬을 때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를 만조. 그 다음에 제일 낮을 때를 간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니? 네. 그래.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자, 요 조차를 이용하는 거. 조류의 조석 현상의 이용 요거를 끝낼 거예요. 조석 현상 이용하는 거에는 조류를 이용하는 거예요. 조류 발전이라는 거 조류나 우리가 이걸 조력 발전이라고 할까요? 조력 발전. 자, 조력 발전은 서해가 되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서해는 조차가 커요. 서해는 밀물 때 물이 많이 들어오고 썰물 때는 쭉 빠져나가니까 갯벌이 보인다 그러지? 네. 그게 서해가 가장 조차가 크기 때문에 동해에다가 조력발전소 같은 거 세우는 거 아니야. 왜냐면 동해는 조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갯벌에서 이용할 수가 있죠? 조개를 캔다든지 맞니? 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물고기 잡기. 이게 물고기 잡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밀물 때 그물을 쳐놔요. 자, 밀물 때 그물 쳐놓고 썰물 때 물이 쭉 빠져나가면 어때?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못 나가지. 네. 그런데도 이용하는 거야. 또는 자, 밀물 때 밀물 오기 전에 막 돌무더기를 쌓아놔. 그런데 썰물 때는 물이 쫙 빠져나갈 때 돌에 이 속으로 돌 속으로 들어갔던 물고기들이 못 빠져나가.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잡는 거야. 이게 물고기 잡기 뭐 이런 것들 있지. 네. 자, 그 다음에 바닷길 갈라지는 현상들 봤니? 네. 어. 바닷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가끔
막 나오지? 네.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조석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단원이 또 하나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더 나갈 거야. 쭉 넘겨보세요. 단원. 이제 단원 마지막 단원 한 단원 남았어. 니네 학교에서는 뭐 배우냐? 저희 지금 여기 열 배워요, 열. 벌써 열 배워? 네. 우리도 열 들어가자. 그동안 2주를 쉬어서 진도가 따라잡혔네? 네. 자, 요거 지운다. 네. 자, 온도와 입자의 운동, 온도, 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 온도. 온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차고 더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게 온대요. 자, 즉, 무슨 얘기하면 이런 얘기지. 자, 우리 물에 끓는 점을 100, 어는 점을 0이라고 잡아놓고 그 사이를 100등분해서 그거를 우리가 섭씨 온도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는 온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온도와 입자의 운동 이거 어때? 자, 네. 온도와 입자의 운동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해요. 맞아요. 모든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활발해진다. 자, 이게 온도와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간의 간격은 어떻게 되니? 좁아져요. 좁아져요? 넓어져요. 넓어지지. 멀어진다라고 하자. 입자 간의 간격이 멀어진다. 그래서 뭐가 되는지 알아? 부피나 이런 게 팽창하는 거예요. 네. 그래, 멀어지니까 팽창하지. 좁아지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 가까워져야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이게 온도와 입자 운동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자, 열의 이동 방법을 세 가지 배워보자. 자,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 배웠죠? 뭐야? 전도 대류 복사. 맞아요. 전도 먼저 배우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열이 매개체를 열을 전달해 주는 걸 매개체라고 불러요. 순서대로 매개체를 통하여 열을 전달해 주는 물질을 통하여 순서대로 전달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전도라고 불러. 자, 그래서 현상으로 보면은 자, 이런 거죠. 자, 철 조각의 한쪽 끝을 가열하면 점점점 뜨거워지지, 전체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물체 한쪽을 가열하면 물체 전체가 어떻게 돼? 뜨거워지죠. 네. 뜨거워진다. 이런 것이 전도예요. 자, 실험 하나 해볼까요? 실험은 이런 거야. 이렇게 금속 판이 있어요. 구리판이야, 구리판. 구리봉이라고 하죠. 구리로 만들어진 봉에 성냥개피를 이렇게 촛농으로 붙여놔. 이렇게. 자, 요건 A, B, C인데 촛농으로 붙인 성냥개비라고 할까요? 그래 놓고 요 끝을 이렇게 가열을 할 거야. 가열. 자, 구리봉을 한쪽 끝을 막 가열해서 그랬더니 떨어지는 순서
어떻게 떨어지니? A가 먼저 떨어지죠? 네. 가열되면서 A가 제일 먼저 열을 받아. 축농이 뭔지 알지? 초를 우리가 가열하면 거기에 액체로 물방울처럼 떨어지잖아. 이렇게 옆에 흘러내리고. 네. 그 액체를 놔두면 굳죠? 네. 그때 굳혀서 저렇게 찍어 놓은 거야. 그리고 B,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의 전달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전도. 이게 전도라는 거야. 자, 전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류가 있어요. 대류. 자, 대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매개체가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자, 매개체가 열을 받은 다음에 그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 또는 매개체가 순환하여 열을 전달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대류라고 불러요. 자, 이것도 실험 한번 해볼까요? 실험. 자, 실험에 자, 이렇게 수조에 물을 넣고 자, 여기에 뭐를 넣냐면 톱밥가루 있지? 톱밥가루를 뿌려놔요. 톱밥가루. 톱밥가루를 막 뿌려놓고 이게 톱밥가루라고 해볼까? 그래놓고 여기를 가열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열할 때 이 톱밥가루가 이쪽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동해서 자, 이렇게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해요. 자, 이 현상이 뭐라고요? 대류요. 이 현상, 열의 전달 방법이 이거를 대류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네, 그 다음 세 번째 복사가 있어요. 복사. 자, 복사라고 하는 거는 뭐가 복사냐면 매개체 없이 열을 전달해주는 매개체 없이 열이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복사라고 불러. 얘를 보자. 얘. 태양과 지구 사이에 물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진공이에요. 진공. 진공이라는 거는 아무 물질도 없을 때 진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태양 빛 에너지가 지구로 직접 전달되죠? 맞니? 네. 자, 빛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 이렇게 해도 돼요. 자, 태양의 열이 지구로 직접 전달된단 말이야. 근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그치? 네. 이런 것을 우리는 복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세 가지 열의 전달 방법 다 끝났네요.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어? 없어요. 질문할 거 없죠? 네. 그래.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냉난방 기구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단열은 뭔지 한번 배워보자. 자, 우리가 냉난방기 설치.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에어컨 같은 거는 자, 에어컨은 어디다 달죠? 위에. 그렇지. 천장에 높은 곳에 달죠? 네. 자, 높은 곳에 설치를 한다. 왜? 찬 공기는 어떻게 되니? 아래로 내려가서. 네,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온열기. 자, 또는 냉방기. 또는 온풍기. 다 같은 말이야. 자, 얘네들은 어디다 설치하죠?
아, 바, 바닥에 나, 설치. 낮은 곳에 설치를 하지. 네, 자, 우리 낮은 곳에 설치하는 이유는 더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냉방기 또는 에어컨, 온열기, 냉방기래. 온열기, 냉방기가 아니죠, 여기는. 잘못 썼네. 온열기, 온풍기 이런 거죠. 네, 네. 자, 얘네들은 이렇게 낮게 설치하는 이유가 열의 전달 방법 중에 무엇을 이용하는 거지? 대류. 그렇지. 자, 냉난방기는 대류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맞았어. 자, 이게 냉난방기 설치예요. 됐니? 네, 어려운 거 있어, 없어? 네, 네, 없어요. 자, 그러면 단열을 배워볼까요? 단열. 자, 우리 니네 단열이라는 말이 뭐야? 열 못 열 들어오게 차단하는. 그렇지. 열의 전달을 단절시킨다야. 차단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단열이라고 불러요. 이 단열을 우리가 어디에 이용하냐면, 자, 건물에 지을 때 단열재 사용하죠? 네, 그게 바로 열의 전달을 차단하기 위해서야. 왜 그러냐면, 자, 집에서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었어. 근데 방은 다 시원한데 바깥은 덥잖아, 막.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열이 바깥에 막 찬 게 막 빠져나가고 열이 바깥에서 막 들어오면은 어때? 에어컨 틀어도 소용없겠지?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열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죠. 창의 이중창.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 사용하는 거 있죠. 아이스박스 같은 거 있잖아. 스타이로폼.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음식이나 이런 거 차가운 거를 뭐 주문을 한다. 그러면 그 차가운 거에 막 얼음으로 봉해가지고 같이 오는데 아이스박스 같은 거 스타이로폼 박스로 오죠? 네, 그게 왜? 열을 차단하기 때문이야. 이런 걸 단열이라고 불러요. 이게 단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온병 같은 것도 있지? 네, 보온병. 그 다음에 또 방한복 같은 거 우리 많이 선전에 나오죠? 네, 방한복. 이런 것들이 다 단열을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보온병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보온병 구조의 첫 번째, 자, 뚜껑이 금속으로 안 돼 있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치? 네, 보온병 니네 열었을 때 그거 금속으로 돼 있는 거 봤어? 아니요. 아니에요. 금속으로 돼 있으면은 열이 금속을 타고 전달이 잘 돼. 자, 그러면 플라스틱 뚜껑은 무슨 열의 전달 방법을 차단하는 걸까? 전도. 그렇지.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차단하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온병 보면은 이중벽으로 돼 있죠. 한 겹으로 돼 있지 않고 보온병이 이중으로 돼 있는데 이중벽 사이에 진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면 진공으로 만든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런 얘기예요. 뭘까? 전도가 안 되게 하려고. 맞아요. 전도도 안 돼. 그 다음에 그 안에 물질이 비어 있으니까 뭐도 안 돼. 대류. 그렇지. 전도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을 차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온병 보면은
은백색으로 돼 있지. 네. 안에가 은백색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은도금이라고 불러요. 자, 보온병 내부에 은도금. 이건 무슨 방법을 차단하는 걸까? 어. 니네 거울 있지, 거울. 거울. 거울 알아? 이거는 거울은 있지. 직접 열이 전달되는 거를 튕겨내줘요. 알겠니? 네. 그러면 그 뭐에 대한 열 전달 차단이야? 복사.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을 차단하는 거다. 이거 보온병의 구조는 꼭 알아야 돼.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네.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요것도 끝났네. 자, 네. 우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어요. 어려운 건 아직 없죠? 네. 자, 그러면 열평형으로 들어갑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거 뒤에까지 전부 끝내버릴까요? 어. 뒤에 니네는 거 어떠셨으면 좋겠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한 거는 어때? 어려운 거 없고 다 외울 만해? 네. 그러면 열평형하고 그 다음 단원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비열하고 열팽창이 남았거든. 네. 그래. 그러면 그거는 열평형까지만 오늘 끝내자. 네. 열평형까지만 끝냅시다. 열평형은 뭔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열평형의 뜻.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하면 어떻게 되죠? 자, 온도가 두 물체. 똑같아져요. 어? 온도가 똑같아져요. 온도가 똑같아지죠. 잘 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열이 열이 이동하는 거지. 열. 자, 열이 이동하여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이에요. 네. 자, 이거를 열평형이라 불러.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여기 시간이고요. 여기가 온도인데, 자, 처음에 온도가 이렇게 높은 물체하고 온도가 이렇게 낮은 물체를 접촉을 했어. 그러면 온도가 높은 물체는 점점 낮아지겠지. 네. 그리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점점 높아지다가 만나요. 이렇게 두 개가 만났을 때 이 만난 이 기후 이를 뭐라고 불러? 열평형. 네, 열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때 자, 꼭 알아야 될 게. 자, 온도가 높은 물체가 이른 열하고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은 어때야 돼? 같아요.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래서 두 물체 온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두 물체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자, 두 물체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뭐가 더 많이 이동할까요? 온도 차가 클수록 열이 더 많이 이동하지. 네. 맞아요. 자, 이게 바로 열평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됐니?
네. 자, 그리고 열을 잃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에? 둔해져요. 둔해져요. 둔해지죠. 그리고 열을 받은 물체는 열을 받는 물체 활발해져요. 활발해져요. 그래요. 열을 받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활발해진다. 맞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자, 우리 열평형 이용하는데 어디에 이용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 온도계? 맞아요. 열평형 이용의 첫 번째 온도계. 자,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때 그 물체 온도와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가 같아야 되지. 네. 그게 뭐야? 온도계가 그 물체 온도하고 똑같아진 거 아니야. 그게 열평형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장 같은 데 갈 때 수산시장 가면 생선 위에 얼음들 올려놨죠. 네. 그러면 생선 위에 왜 얼음을 올려? 신선하게 하려고. 그래, 신선하게 하려고. 즉, 뭐 상하지 않게 하려고 온도를 낮추는 거지. 네. 네. 그래, 그러면 그 물고기 온도가 얼음의 온도가 거의 같아져요. 네. 그래서 이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을까? 냉장고 속에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죠. 네. 냉장고 음식 보관. 그러면 음식과 냉장고 속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같아져요. 네, 이런 게 다 열평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자, 여름에 바깥의 온도가 더우면은 물질이 쉽게 상해. 그치? 네.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서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넣는 거. 이런 게 다 열평형을 이용한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